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Z세대를 통해서 얻은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Z세대를 공부해야겠다라고 느낀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20대 초반 직원이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옷 사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누가 쇼핑몰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사요? 지그재그로 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여성의류 쇼핑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20대지만 지그재그가 뭔지도 모르는 제 친구들이랑 지그재그 아니면 안 산다는 20대 초반의 친구들,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좀 들더라고요. 꼭 뭐 투자하면서 Z세대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들의 소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들으신다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Z세대는 96년부터 2016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연구 발표 결과에 따르면 약 10년 뒤인 2031년에 이 Z세대의 소득 규모가 약 33조 달러로 증가를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뛰어넘을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약 7조 달러니까 10년 동안 5배로 늘어나는 건데요. 그 배경은 아무래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Z세대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Z세대 인구의 90%가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등 신흥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흥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Z세대의 소비가 우리 글로벌 컴퍼니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질 거라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Z세대를 보고 얻는 투자 키워드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e스포츠와 뮤직 스트리밍이 있는데요. e스포츠 먼저 보자면 지난번 영상에서 콘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최근에 유튜브, 트위치 등등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AR, VR 게임까지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에 속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개발 엔진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티는 게임 개발자들이 손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고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최근에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었죠. 그리고 굉장히 고사양의 무거운 게임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부품 회사 AMD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또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 디아블로 등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작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 중에 제가 해본 건 캔디 크러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성 게임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트리밍 문화가 발전하면서 게임이 많이 대중화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스트리밍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아마존의 트위치,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중국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비리비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TV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뮤직 스트리밍입니다. Z세대의 절반이 모바일로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음악의 저작권을 들고 있는 음반사부터 보자면 미국에는 3대 대형 음반사가 있습니다. 워너뮤직 그룹, 유니버셜 뮤직 그룹, 그리고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지금 상장돼 있는 건 워너뮤직과 소니 뮤직이 있습니다. 워너뮤직은 에드시런, 마돈나, 링킨파크, 콜드플레이 등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올해 기대 속에서 상장을 했는데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주요 무대 계획들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시기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음반 산업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처음에 상장할 때 기대를 많이 받았던 만큼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들 음반사들과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아직 적자이지만 업계 1등으로서 외형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음반사들의 입김이 좀 센 만큼 이런 스트리밍사들이 음원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애플 뮤직 같은 경쟁사들과 차별성을 두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팟캐스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자체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건건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되는 음원 사업과 다르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비용 증가가 제한적인,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이 높아지는 알짜 사업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는 그 투자로 인해서 적자폭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Z세대의 31%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굳이 빚을 질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회생활 시작하면 빚을 져서라도 차를 구입하던 기존 세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이죠. 그리고 60%가 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차에 대한 소유 욕구가 비교적 낮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기업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있는 우버이츠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로 그 적자 폭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율주행차에 대한 호감도, 관심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니오가 있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차량 배터리가 처음부터 차에 장착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구독해서 계속 신형 배터리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구독경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재밌고 유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텐센트 같은 대형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GM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또 크다 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쇼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Z세대 특징인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쇼핑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라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룰루레몬, 홈트레이닝의 대표 주자인 펠로톤, 전통 스포츠웨어 강자인 나이키, 그리고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인 에스티로더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결코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않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라는 건데요. Z세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저가 제품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 대비 만족감, 즉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는 건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브랜드들이 흔히 말해서 SNS에서 자랑을 할 만한 핫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인 만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수혜를 받은 펠로톤을 제외하고는 룰루레몬, 나이키, 에스티로더는 모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적이 급격히 감소했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하면 빠질 수 없는 플랫폼 기업들이죠. 미국의 아마존과 캐나다의 쇼피파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와 징동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와 자동차, 쇼핑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Z세대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Z세대가 투자한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내 돈을 직접 들여서 투자를 하는 만큼 미래 업황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1등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 2등은 중국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비리비리, 3등은 미국의 항공기 제조기업 보잉, 4등은 아이폰 제조회사 애플, 5등은 중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GSX, 6등은 미국의 크루즈 여행 기업인 카니발, 7등은 그래픽카드와 CPU를 만드는 회사 AMD, 그리고 8등과 9등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도더와 징동, 10등이 미국의 항공사인 아메리칸에어 등이 있습니다. 보시고 중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 Z세대 투자자가 신흥국 쪽에 워낙 많기도 하고 이 조사 대상인 Z세대 투자자의 30%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온 거라 우리는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나 정도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Z세대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미래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라는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소비를 이끌어갈 Z세대의 관심을 살펴보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